우리나라는 이제 에너지 전량을 다 수입하는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게 중요합니다. 반도체 산업은 정말 중요한 산업입니다. 우리 경제도 중요하고요. 또 국가 안보에도 중요합니다. 국내에 산업 기반을 더 튼튼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기업의 기술력 확보를 아주 강력하게 정부가 지원을 하고 지금은 좀 어렵지만 다 힘을 합쳐서 이 위기를 잘 헤쳐나갈 수 있기를 국민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 정책 각 부처 장관들이 여러분께 직접 알려드립니다. KTV 국정대담 국민이 묻고 장관이 답하다 진행을 맡은 유정현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은 대한민국을 지탱하는 힘 하면 뭐가 떠오르십니까? 수출과 산업 경쟁력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요즘 환율, 유가, 물가 이런 게 막 오르면서 또 이 세계적 글로벌 공급망이 불안해지면서 우리의 수출 경쟁력이나 산업 경쟁력이 예전만 못하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산업 경쟁력 그리고 우리가 일상에서 쓰고 있는 전기, 가스 요금까지 다양한 정책을 책임지는 부처가 있는데요. 바로 산업통상자원부입니다. 오늘 산업통상자원부 정책과 관련된 얘기 깊이 있게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를 이끌고 계신 이창양 장관님을 모시겠습니다. 환영해 주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예. 자, 먼저 방청객 여러분들과 시청자 여러분께 인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방청객 여러분 반갑습니다. 또 국민 여러분 또 시청하시는 분들께도 반갑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산업자원부 장관입니다. 장관님을 좀 제가 소개를 해드릴게요. 지금부터 시간은 많이 흘렀지만요. 1985년도입니다. 대학원 1학년생 때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지금부터 폭넓은 공부와 교양을 쌓고 싶다. 이 인터뷰를 어디서 했냐? 행정고시 수석 합격을 하신 이후에 하신 얘기예요. 수석 합격을 하셨다면은 사실 정말 열심히 공부를 하셔서 마음속엔 이제 좀 쉬고 좀 편하게 이제 공무원 생활 멋지게 한번 해보겠다 이런 마음이 있을 텐데 공부를 하고 교양을 쌓고 싶다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와, 총무처 장관으로부터 수석 합격 통보를 받았습니다.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했는데 그 당시 인터뷰했던 거 기억나십니까 혹시? 글쎄요, 정확히는 기억이 나지 않는데 예. 아마 지금 하신 말씀 그런 걸 한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공부를 하고 교양을 쌓고 싶다 이렇게 이야기한 특별한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요. 아마 이제 고시 공부는 여러 가지 이제 과목들을 이제 시험 대비로 공부하기 때문에 예. 내용을 깊이 있고 또 풍부하게 그렇게 공부하는 기회는 없습니다. 그래서 예. 고시가 끝난 뒤에는 제가 꼭 하고 싶은 공부 분야에 대해서 좀 깊이 있고 폭넓게 좀 공부해 보겠다. 뭐 그런 생각으로 아마 그런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이 행정고시 수석 합격 후에 한 15년 가량 이 통상과 산업 분야에서만 계속 공무원 생활을 하시다가 카이스트 교수로 또 옮기셨습니다. 그러면서 우수 강의 대상도 카이스트에서 여러 번 받고 그리고 또 유수한 기업의 사회 이사로도 또 활동을 하셨는데 자, 공무원에서 교수로 다시 장관으로 김재익 평전 출판 기념회 그리고 오른쪽 사진은 무슨 사진일까요? 장관님 한번 좀 봐주시죠. 아마 오른쪽 사진은 금융위원회에서 예. 신성장 금융위원장을 맡았을 때 아마 위원장. 그때 사진인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또 기업에서는 사회 이사를 맡고 여러 가지 경험을 하셨기 때문에 장관 임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좀 되실 것 같습니다. 예, 도움이 많이 됩니다. 제 산업통상자원부가 산업 에너지 통상을 이제 총괄하는 실무부처이기 때문에 예. 예전에 제가 산업부에 있었던 그 경험 자체도 당연히 도움이 되고요. 그다음 그 이후에 이제 세계 경제라든지 기술의 변화라든지 이런 트렌드를 쭉
학교에서 공부했기 때문에 그렇죠. 그것도 도움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렇군요. 반도체 업체나 디스플레이 업체에 사회사를 한 경험이 음. 산업의 그 실질을 또 기업의 경영의 모습을 파악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들이 아마 정책에 도움이 됐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여러 가지 경험을 하면 아무래도 장관을 하면서 특히 이제 기업에서 사회이사를 하셨던 부분, 기업들이 사실을 열심히 활동적으로 해야지 국가 뭐 부가 축적이 된다고 할까요? 그렇게 되는데 요즘 사실 여러 가지 상황이 기업들에게 녹록한 상황은 아닌데 그런 면에서 우리 장관님께서 우리 기업들, 우리 국민들을 위해서 더 열심히 좀 뛰어주십사. 여러분 힘찬 격려와 응원의 박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자, 이제 정책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키워드 중심으로 좀 먼저 알아보도록 할 텐데 예. 키워드 공개합니다. 세일즈맨. 무슨 세일즈맨일까요? 자, 세일즈맨 했을 때는 원전 세일즈맨. 윤 대통령을 포함해서 내가 대한민국 세일즈맨 1호 사원이 되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장관님들께서 대통령께서 그렇게 얘기를 했으니까 영업사원처럼 열심히 뛰시는데 작년에 이집트에서 원전 수주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폴란드와 원전 협력을 하기로 했는데 올해는 어떠한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작년에 이제 이집트 엘다바에서 한 예. 3조에 예. 해당되는 원전 건설을 이제 저희가 수주했습니다. 폴란드와는 또 정부하고 기업끼리 MOU를 맺어서 예. 이제 사업을 시작했고요. 올해 아마 구체적으로 이제 진행될 건데 이번 윤석열 정부에서는 지난 정부와 달리 원전을 우리 산업의 아주 중요한 에너지원으로 예. 사용합니다. 원전은 값싸고 또 탄소가 없기 때문에 참 기후 환경도 좋은 아주 좋은 에너지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 올해는 우리 국내 그 원전 기술을 높여가지만 이걸 바탕으로 해서 전 세계적으로 지금 원전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원전 수출에 박차할 갈 생각입니다. 그렇군요. 예, 올해는 이제 체코나 영국이나 이런 다른 원전을 희망하는 나라 쪽으로 예. 저희가 수출을 적극적으로 해나갈 생각입니다. 원고에는 없지만 소형 원전 같은 경우 우리나라가 굉장히 앞서가고 있다 이런 얘기를 들었고 소형 원전이 활성화되면은 우리 뭐 하여튼 경제에 많은 도움이 될 거다 이런 기사를 많이 봤는데 현실화되려면은 좀 많이 남아 있습니까? 아니면 향후 몇 년 안에 이게 실현 가능한 얘기입니까? 이제 대형 원전은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최고의 기술력을 갖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원전은 전 세계에서 저희를 따라올 나라가 없다. 지금 현재 이런 상황이고요. 예. 이게 대형 원전은 너무 규모가 크고 또 상당한 그 돈이 들기 때문에 좀 조그만한 예. 또 좀 쓸모가 있는 그런 소형 원전이 많이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전 세계에서 이 소형 원전 개발에 예. 대해서 서로 경쟁을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지금 소형 원전 개발을 해서 상당히 많은 돈의 연구개발 자금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소형 원전도 전 세계에서 가장 빨리 또 가장 나은 기술로 개발할 수 있도록 지금 정부가 강력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 수출 원전 우리나라가 향후 관리까지 다 하고 사실 그거에 따른 수입이라는 건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큰 걸로 알고 있는데 요즘 전반적인 수출 상황을 봤을 땐 참 암울한 기사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수출의 뭐 한 20%를 담당하는 반도체 같은 경우는 재고가 쌓이고 있고 디램 가격이 뭐 떨어지고 있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요즘은 뭐 동맹이고 혈맹이고 없고 그냥 우리나라 최우선주의가 지구상에서 판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기업들이 잘 되기 위해서는 우리 정부에서 뭐 미국이나 중국 같은 경우만 보더라도 자기 기업 보호를 위해서 정말 앞장서고 있는데 한국 정부에서는 향후 어떻게 할 계획이신죠? 지금 이제 앵커님 말씀하신 게 이제 자국 우선주의라는 겁니다. 예. 전 세계적으로 기술 경쟁이 심화되고 특히 미국과 중국이 맞습니다. 기술 경쟁을 아주 심하게 하고 있고 그 과정에서 다른 EU나 유럽 나라들도 자국의 산업을 키우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 코로나가 끝나고 난 뒤에 세계적으로 예전엔 글로벌라이제이션이라고 그래서 세계 각국이 이렇게 분업해서 살았습니다만 그렇죠. 지금은 다 분절된 상태로 예. 동맹을 형성하는 그런 형태로 지금 뭐 경제가 T4 뭐 이런 것도 만들고요. 맞습니다. 그런 예. 식으로 이제 경제가 움직여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로서는
미국이나 다른 나라에서 자국 우선주의를 하기 위한 그런 정책이 나왔을 때 우리 기업이 최대한 부담을 적게 갖고 있으면서도 그 혜택을 최대한 많이 볼 수 있도록 통상 협상을 아주 강화하고 있고요. 예. 궁극적으로는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나라의 기업이 경쟁력을 가져야 됩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내에 산업 기반을 더 튼튼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자국 우선주의 대응하기 위해서는 우리 기업의 기술력 확보를 아주 강력하게 정부가 지원을 하고 예. 국내 기업 환경을 아주 규제를 없애서 기업이 쉽게 기업을 할 수 있도록 맞습니다. 그렇게 지원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렇군요. 국내 산업 정책을 더 강화하고 기업을 더 뒷받침하는 쪽으로 정책을 펴나갈 생각입니다. 예. 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고용도 좀 더 쉽게 할 수 있고 또 일하시는 분들이 이제 뭐 유연성이라고 그럴까요? 노동 유연성이라는 게 굉장히 대한민국은 경직됐기 때문에 사업하기 힘들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물론 이제 고용노동부에서 더 알아서 잘 해야 될 문제지만 이런 거 포함해서 대한민국에서 사업하면은 괜찮아 이런 느낌이 들어야 될 텐데 최근 수십 년 동안 사실 많이 유출된 게 사실이기 때문에 다시 되돌릴 수 있는 방법들을 연구를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인데 자 오늘 함께 하신 방청객 여러분들께서도 질문이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질문 좀 받아보겠습니다. 예, 질문해 주시죠. 아까 말씀하셨듯이 우리나라 반도체가 그 수출의 20%를 지금 차지하고 있는데 이것과 관련해서 지금 세계 각국에서는 정말 패권 전쟁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데 이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우리 정부는 지금 어떠한 지원 방안이 있는지 그것이 궁금합니다. 예, 반도체 산업은 정말 중요한 산업입니다. 우리 경제도 중요하고요, 또 그렇죠. 국가 안보에도 중요합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미국이든 중국이든 전 세계에서는 반도체 산업의 패권을 잡기 위해서 정말 국가적인 총력을 집어넣고 있는 중입니다. 예. 우리나라는 아시다시피 이제 반도체가 크게 두 카테고리인데 하나는 이제 메모리 반도체가 있고 또 시스템 반도체라는 영역이 있습니다. 근데 예. 메모리 반도체는 저희가 전 세계에서 가장 기술력이 좋고 마켓 쉐어를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시스템 쪽은 저희가 좀 약한 편입니다. 그래서 정부는 이 시스템 반도체 쪽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아주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반도체 중에 가장 차세대 반도체라고 할 수 있는 AI 반도체, 예. 그다음에 차량용 반도체, 전력 반도체 같은 차세대 그 반도체 기술 개발에 상당한 많은 이제 돈을 연구 개발 자금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다음에 반도체는 또 이 투자가 생명입니다. 제때 투자를 해야만 그렇죠. 다음에 수요가 일어났을 때 혜택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국내 그 이 반도체 그 생산 공장을 짓는 그 입지 확보에 정부가 국가 산단으로 맞습니다. 그 입지를 확보해서 인허가나 이런 데서 걸리는 시간을 최대한 줄여줘서 빠르게 생산 기지를 확보할 수 있도록 정부가 노력하고 있고요. 예. 그외 반도체는 또 가장 핵심이 인력입니다. 그렇죠. 좋은 사람이 있어야만 결국 반도체 산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예. 인력 양성을 위해서 각 대학의 반도체 관련된 학과들에 대한 정원을 늘리고 예. 또 반도체 특화된 인력을 개발하기 위한 반도체 아카데미를 만들어서 아주 실무에 그 적합한 인력들을 빠르게 길러낼 수 있는 그런 인력 양성 체계를 만들고 있습니다. 이런 모든 체계를 다 합쳐서 우리나라의 반도체 산업이 앞으로 계속 세계 1등 산업이 되도록 그렇게 정부가 밀고 나갈 생각입니다. 그렇군요. 미국 얘기를 잠깐 할게요. 미국이 뭐 인플레이션 감축법해서 IRA를 하면서 대한민국 자동차 업계 뒤통수를 한번 제대로 세게 때린 것 같은데 이렇게 하다 보면은 과연 미국의 공장을 짓는 게 맞나 기업 입장에서도 그런 생각을 좀 할 것 같거든요. 근데 또 안 지으면은 이거 봐라 중국 편이야 대한민국이 또 이런 얘기도 좀 나올 것 같고요. 이게 뭐 진퇴양난인 것 같습니다, 장관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거? 제 앞에 말씀하신 그 IRA, 예. 그 이제 인플레이션 감축법이라고 그러는데요. 그 법하고 또 반도체법이 작년에 이제 미국에서 같이 나왔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IRA는 우리 보도에 많이 보셨겠지만 이제 전기 자동차에 대한 보조금 맞습니다. 줄 수 있는 조항이 있고, 근데 저희가 우리한테 잘 안 알려진 게 그 안에 예. 전기 자동차에 대한 보조금뿐 아니라 예. 다른 지원 조항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군요. 예를 들면 우리가 잘 아는 배터리 예. 생산에 대해서 보조금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다음 미국 시장에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풍력 발전 설비나 예. 또 태양광 발전 설비에 대해서도 상당한 보조금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IRA는 그 자체가 전기차에 관한 보조금뿐만 아니라 다양한 산업에도 보조금이 있고 우리는 배터리, 그다음에 풍력, 그다음에 태양광 쪽 설비 쪽에서는 상당한 혜택을 볼 수 있는 법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자동차 전기차 보조금에 대해서 미국하고 협상을 해서 우리 기업들이 상당 부분 보조금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쪽으로 예. 지금 그
상황을 바꿔나가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보면 IRA에 대해서는 우리나라 기업들이 부담보다는 더 훨씬 수혜가 많다. 그렇군요. 지금 그런 상황이고요. 예. 지금 두 번째 말씀하신 이제 반도체법은 예. 최근에 이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번에 미국이 반도체 공장을 지으면 예. 보조금을 주는 대신에 이런 조건을 맞춰야 된다, 이런 조건을 내세웠습니다. 예. 그 조건 안에 보면 경제나 국가 안보에 대한 조건도 있지만 기업의 경영 비밀을 맞습니다. 또 제출해야 된다는 그런 부담 조항도 있고, 좀 공유를 또, 합시다. 예, 예.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이익이 많이 나면 어느 정도는 또 정부가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조건도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 기업하고 미국 정부하고 이제 협약을 하는 과정에서 그 내용들이 상당히 많이 이제 다듬어지고 예. 또 누그러지겠습니다만은 정부는 정부 차원에서 미국 정부한테 이런 불합리한 조건에 대해서는 상당히 많은 그 항의를 하고 고쳐 나가려는 협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기업하시는 분들이 우리 정부가 조금 더 띄워줬으면 하는 생각이 안 들 정도로 대한민국 정부에서 정말 최고로 잘해줬어, 열심히 일해줬다, 이런 얘기 들을 수 있도록 이때 또 한번 박수를 좀 보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예, 감사합니다. 자, 다음 방청객분 질문을 좀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이쪽에서 예. 2030년부터 원전 사용 후 핵 원료 그 저장 시설이 부족하다고 들었습니다. 예. 핵 연료 저장 시설을 더 다시 늘리자고 하면은 정말 그 원전의 그 사용 가동이 정말 불가능해지고 그렇네요. 어려워지고 또 이것을 더 저장 시설을 늘리자고 하면은 주민들의 반발이 클 텐데 맞습니다. 반발 크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예, 우리나라가 지금까지 경제 개발을 해오는 과정에 우리가 사용했던 모든 전기는 대부분 원자력 발전에서 상당 부분 나왔습니다. 이 방사성 폐기물이 좀 쌓인 건 우리가 그 동안에 좋은 전기를 값싸게 많이 이용했기 때문에 그 부산물로 쌓인 겁니다. 예.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다 같이 힘을 합쳐서 해결해야 되고, 이걸 우리 후손한테도 그대로 물려줄 수는 없습니다. 예. 그래서 이 문제는 이번 정부에서는 꼭 방사성 폐기물을 처분할 수 있는 처분장을, 영구히 처분할 수 있는 처분장을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처분장을 선정한다든지 또 지원한다든지 하는 모든 절차를 담은 법을 지금 국회에 내놓고 있습니다. 국회 지금 심의 중이기 때문에 예. 정부로서는 이번 국회에서 처리되도록 이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방사성 원자력 발전을 하게 되면 그저 나온 방사성 그 폐기물 고준위 폐기물을 습식 저장조라는 데 담가두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거를 좀 더 안전한 건식 저장 시설로 저희가 이제 바꿉니다. 그다음에 그걸 이제 밖에 있는 중간 저장 시설, 그다음에 있는 최종 처분장으로 가야 되는데 예. 최종 처분장을 만드는데 시간이 한 30년 내지 40년 걸립니다.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그 동안에는 지금 이제 습식 저장조에서 건식 저장조로 옮겨 놓는 설비를 저희가 만들어가고 있고요. 그렇군요. 이 건식 저장 시설은 전 세계에서 대부분의 원전 국가들이 사용하고 있는 아주 안정된 그런 안전한 기술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걸 만들어서 어느 정도 여유를 갖고 그 다음에 이제 거의 만들어지면 최종 처분 시설을 만들어서 그 처분을 해가는 그런 과정을 밟을 텐데요. 예. 이 과정에서 핀란드 가장 먼저 앞서가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나라들의 그 이 앞서가는 모습을 따라가면서 저희가 기술도 개발도 하고 또 처분장도 확보해가는 그런 과정을 거쳐야 될 것 같습니다. 폐기물로 인해서 가동이 중단되는 이런 상황은 절대 상상하기조차 힘들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세밀하게 책임감을 가지고 일해 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자, 우리 경제를 책임지고 있는 산업통상자원부 장관님은 아마 몸이 10개라도 저는 부족할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현장도 굉장히 많이 다니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현장을 다녀오셨는지 직접 만나보시죠. 자, 2월 말에 비전 세미콘 방문하게 돼서 반갑고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기업을 방문하신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아마 세종 주변에 있는 예. 아마 그 반도체 장비 회사 같습니다. 요즘은 사실 식당 가면은 저런 로봇이 이렇게 서빙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예. 그 로봇 관
방전에 해당되는 감속기라든지 이런 이 핵심 장비, 핵심 부품 한 40개 정도를 올해 상당히 많은 연구개발 자금을 넣어서 저희가 기술 개발을 좀 지원하고자 합니다. 물론 지금 뭐 일부 업종에서는 경기가 좋아지는 업종도 있지만 전반적으로 장관님께서 직접 간다고 했을 때는 그래도 어려운 데 위주로 다니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인데 딱 느끼실 때 체감 온도가 어떻습니까? 지금 이제 전반적으로는 세계 경기가 이제 침체돼 있고, 예. 그다음에 금리가 많이 올랐지 않습니까? 또 우리가 에너지 가격도 사실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기업의 비용 부담이 상당히 높아졌습니다. 그렇죠. 이제 그런 상황에서 세계 경기가 침체하고 있기 때문에 수출이 좀 많이 어렵습니다. 예. 그래서 많이 해외로 팔리지 않고 비용은 올라가고 이런 두 가지 요인이 겹쳐서 기본적으로 기업들이 느끼는 그 체감 경기는 상당히 좋지 않습니다. 다만 이제 업종별로 차이는 많이 있는데 예. 반도체 관련 업종은 조금 수요가 많이 이제 침체되면서 조금 아직은 어려운 면이 있는데 예. 우리가 잘 아는 이제 배터리라든지 이차 전지. 전기차라든지 그다음에 특히 이제 조선 같은 경우는 상당히 좋습니다. 조선은 뭐 사람이 없어서 지금 난리라면서요.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전 세계 거의 선박 수주량을 우리가 좋은 거 다 갖고는 예. 그런 상황인데 다만 전반적으로는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다. 그렇게 제가 느끼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계속해서 다음 현장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상현 장관께서 입장하고 계십니다. 여기는 어딜까요? 아마 여기 그때 에너지 다이어트 스포츠 발대식한 장소 같습니다. 일껏 위하여 에너지 에너지 다이어트 결의를 했습니다. 사회복지시설도 직접 다녀오셨네요. 에너지 취약계층 난방비 부담. 예. 이런 시설들이나 아니면 좀 취약계층에 계신 분들한테는 꼭 저희가 에너지 바우처도 많이 공급하고 예. 자, 에너지 효율 개선을 위해서 또 현장 방문을 하셨습니다. 난방비가 많이 올라서 이제 지금은 뭐 조금 봄 날씨를 느낄 수가 있는데 사실 겨울에 난방비 따뜻한 거 마음대로 해놓고 산 국민은 아마 별로 없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많은 국민들이 어려움을 겪었는데 에너지 효율이 차이가 정말 많이 나나요? 어떻습니까, 장관님? 예, 그렇습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에너지 전량을 다 수입하는 거의 그런 100%죠. 예. 나라입니다. 이제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다른 선진국에 비해서 에너지 효율이 되게 낮고 소비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예. 에너지 다소비 저효율 국가 중에 하나입니다. 이 기본적인 에너지 소비 구조를 바꾸지 않으면 앞으로 에너지비가 다시 발생하다든지 장기화되거나 상시화되면 예. 우리는 상당히 큰 부담을 안게 됩니다. 에너지 수입을 위해서 막대한 돈을 써야 되기 때문에 그게 다 무역수입 적자로 가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또 에너지 공기업 한전과 가스공사의 부채가 많이 쌓이면 예. 전기나 가스를 사올 돈이 없게 됩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에너지 공급 자체가 어려워지기 때문에 에너지 이 다소비 저효율 구조를 에너지 저소비 고효율 구조로 바꾸는 그런 정책이 이제 시급하고 이번 정부에서는 그 정책을 강력하게 밀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봄하고 가을은 그나마 다행인데 대한민국은 겨울엔 좀 춥고 여름엔 좀 덥기 때문에 어르신들 많이 계시고 지금 소외 계층 아까 에너지 바우처 말씀을 하셨지만 취약계층의 에너지 바우처 여름철에는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죠? 에너지 바우처는 작년에 저희가 예산을 상당히 많이 늘렸습니다. 예. 그래서 에너지 바우처는 이제 여름에도 사용할 수 있고 겨울에도 사용할 수 있는데요. 취약계층의 그 지원 대상도 차상위 계층까지 다 올렸습니다. 그래서 예. 지난 겨울 좀 추위에 대비해서 에너지 바우처를 상당히 많이 저희가
지원하도록 노력을 했고 또 가스 요금도 많이 할인을 했습니다. 예. 그다음에 요즘 또 아직도 연탄과 등유를 쓰시는 분들 계시기 때문에 그렇죠. 연탄 바우처, 등유 쿠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저희가 가구에 골고루 취약계층한테는 다 지원이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군요. 한편으로는 에너지 효율을 높여가면서 예. 또 취약층 계신 분들한테는 또 바우처 제도 같은 걸 통해서 두텁고 촘촘하게 지원하는 제도. 그다음에 또 하나는 중요한 게 지금 이제 슬라이드 화면에서 보신 것처럼 예.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게 중요합니다. 맞습니다. 예, 제가 가본 그 사회복지시설에서는 정부 지원을 받아서 창호, 단열, 그다음에 고효율 보일러를 다 교체했습니다. 예. 그래서 작년 겨울보다 올 겨울이 한 30% 정도 난방비가 줄었답니다. 그래요. 그래서 이 에너지 효율 향상은 정말 저희가 앞으로 정말 열심히 해가야 될 분야 중에 하나다 그렇게 생각되고요. 예. 국민들께서도 이번 겨울 좀 그 에너지 부담 때문에 저희가 좀 송구하긴 합니다만은 예. 앞으로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데 좀 적극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립니다. 우리나라 뭐 한전이나 뭐 가스공사 같은데 적자가 늘어난다는 건 결국에는 국민 세금으로 지원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거리로 나가봤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 장관님께 질문이 있으신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또 영상 편지를 담아주신 분도 계시는데 어떤 분들이 질문을 보내주셨는지 보시죠. 자, 국민이 묻고 장관이 답하다. 여러 가지 질문을 보내주셨습니다. 자, 질문을 받아보겠습니다. 질문지 좀 주시죠. 자, 어떤 질문을 해볼까요? 이 질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전기요금, 가스요금 또 오른다는데 사실인가요? 전기요금, 가스요금 사실 매달 저희 국민들이 다 내는 거기 때문에 정말 피부로 실감할 수 있는 가장 큰 요인 가운데 하나인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예, 이제 그 러우 전쟁하고 또 여러 가지 그 일들이 겹쳐서 작년에 국제 에너지 가격이 많이 올랐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부 다 수입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예. 그 수입 가격이 그만큼 이제 가격에 옮겨져야 되는데 그렇죠. 그 옮겨지는 게 제대로 이제 되지 못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도 우리가 쓰는 가스 요금은 가스 원가의 한 70%가 안 됩니다. 원가의 70%. 예, 그럼 전기요금 30%는 무조건 적자가 적자입니다. 난다는. 예. 전기요금도 원가 해수율이 한 70% 수준밖에 안 됩니다. 그래요. 예, 그래서 우리가 가스나 전기를 쓰면 쓸수록 적자가 나고 그 적자는 고스란히 한전이나 가스공사에 그렇죠, 가스공사. 쌓이게 됩니다. 예. 결국 우리가 안 낸 돈이 글로 적자가 쌓이는 셈이죠. 예, 그래서 가격은 점진적으로 조금씩은 현실화해 나가는 게 필요하다. 예. 또 가격이 어느 정도 기능이 살아나야만 기업이나 또 가게에서 좀 절약하고자 하는 인센티브가 좀 생기게 맞습니다. 됩니다. 예. 그래서 그런 이제 그 가격을 점진적으로 조금씩은 원가에 맞춰가는 노력을 이제 길게 해 나가면서 예. 그동안의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은 또 두텁게 하는 그런 전략을 정부가 이제 쓰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최대한 하여튼 물가 상황이라든지 그다음에 이 에너지 공급의 경영 재무 상황이라든지 이런 것들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예. 저희가 가격 정책을 이제 결정해 나갈 생각입니다. 그렇군요. 예. 원가의 70%는 우리가 그냥 나라에서 70% 싸게 준 거고 나머지 30%는 적자로 계속 누적이 돼 있었는데 점진적으로 올릴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 국민 개개인이 어떻게든 TV 꺼놓고 밥을 먹거나 아니면 불 하나 소등해놓고 식사를 하거나 저는 어릴 때서부터 야, 네 방 불은 왜 안 끄고 와 해가지고 항상 저는 제 방 불을 끄는데 저희 아이들은 또 안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뭐라고 하면 전기 좀 킬 수도 있지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다 수입하는 거야 그러면은 또 가서 끄긴 하는데 좀 엉뚱한 얘기가 좀 나왔습니다. 예, 예. 이번에는 장관님께서 하나 좀 뽑아주시죠. 예. 예. 이 질문이 하나 있군요.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요즘 경제가 어려운데 부산 엑스포 경제 효과가 크다고 들었습니다.
유치하면 실제 어떤 점이 좋은가요? 이런 질문이네요. 예. 부산 엑스포 요즘 예. 뭐 정부뿐만이 아니라 기업에서도 적극적으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 부산 엑스포 유치를 하면은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장관님? 이제 부산 엑스포는 그 올림픽, 예. 월드컵과 함께 세계 예. 3대 메가 이벤트입니다. 예. 어마어마하게 큰 글로벌 이제 이벤트입니다. 이 이벤트를 우리 부산에 이제 유치하게 되면 예. 우리나라 전체로도 국격이 올라가지만 부산이나 주변 지역의 발전도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예. 또 우리가 이제 탄소 중립이라든지 또 기후 대응이라든지 또 디지털 전환이라든지 이런 그 세계적인 어젠다를 예. 우리나라가 주도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생깁니다. 예. 또 우리나라에 전 세계 사람들이 오게 되면 우리의 예. 이제 첨단 산업도 보여줄 수 있고 우리의 이제 그 K컬처 같은 문화도 보여줄 수 있고 예. 또 우리의 열린 사회 모습도 보여줄 수 있고 그래서 우리나라를 전 세계에 알리는 그래서 우리의 수출이라든지 해외 진출을 도와주는 사실상 큰 그런 이벤트가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정부는 이번 부산 엑스포를 꼭 우리가 유치하기 위해서 민관이 한 팀이 돼서 전 세계 그 투표권을 갖고 있는 국가들 상대로 좀 유치 활동을 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일본 하면 사실 뭐 도쿄도 유명하지만 오사카도 유명하고 일본은 유명한 도시들이 많은데 대한민국 했을 땐 사실 부산에서 아시안 게임이 열렸음에도 불구하고 서울만 기억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부산이 이제 세계적인 위상을 갖춘 도시가 되기 위해서 2030년 세계 박람회 이 꼭 유치되기를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산업통상자원부 장관님께 꼭 묻고 싶은 게 있습니다 해서 저희가 찾아가 봤습니다. 어떤 질문을 했는지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 이전 정부에서도 많은 노력을 기울였지만 수도권 집중 가속화는 계속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현 정부에서는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서 생각하고 있는 해결책은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서 정부가 해법이 있으십니까? 정말 중요한 질문입니다. 지역 발전,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서 이제 지난 정부들에서 많은 예. 노력을 해왔습니다만은 그렇게 우리가 체감할 수 있는 뚜렷한 성과는 아직은 없습니다. 그래서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차이는 좀 더 심해지는 것 같고 예. 또 이런 상황은 저출생 문제와 겹치면서 맞습니다. 더 심화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이걸 미룰 수는 없기 때문에 이번 윤석열 정부에서는 이 누구나 잘 살 수 있는 그런 지방세를 열어가는 것을 아주 6개 국정 지표 중에 가장 핵심적인 지표로 삼고 있습니다. 예. 정부는 진정한 지방 시대를 열기 위해 중앙의 권한을 과감하게 이양하고 지역 스스로 비교 우위가 있는 성장 동력을 발굴하고 키워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크게 두 가지 방향으로 이번 정부가 정책을 펴고 있는데 하나는 예. 이제 지방 분권입니다. 지방 분권. 예, 중앙 정부가 갖고 있는 권한을 예. 지방에 최대한 많이 이양을 해서 지방에서 자율과 책임하에서 정책을 펴볼 수 있도록 하고 그런 지방 간의 경쟁을 촉진해서 스스로 잘 되도록 그렇죠. 그런 지방 분권 노력을 지금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균형 발전 노력인데 지방의 그 산업 단지를 중심으로 해서 산업을 키우고 예. 또 지방하고 중하고 여러 가지 프로젝트를 만들어서 그 지방의 그 산업 기반을 강화하는 노력 이런 노력을 좀 같이 병행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장관님께서도 마산에서 고등학교를 나오신 걸로 마산 고등학교 그렇습니다. 나오셨죠.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지방의 분권을 이렇게 주면서 힘을 주면서 함께 살아가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 뭐 마음이라고 할까요? 열정 같은 건 다른 장관님보다 훨씬 더 강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인데 어떻습니까? 예, 저도 아주 시골에서 태어났고요. 요즘 시골에 말 쓰지 않습니다만 아주 예. 지방에서 태어났고 예. 그다음에 학교를 이제 마산에서 다녔습니다. 그래서 가끔 가 보면 예. 예전보다 많이 좀 그 위축됐다, 예전 같지 그래요? 못하다 이런 느낌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안타까운 마음이 들고 그런 지방들이 다 활발하게 잘 맞습니다. 피어나야만 예. 우리나라 전체가 활기를 갖게 된다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업부에서는 그 산업적인 배치를 통해서 예. 지방을 지방 경제를 일으키는데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자, 다음 질문도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네, 최근 세계적으로 탄소 중립이 중요해지고 있는데요. 최근에 탄소 중립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펼치는 정책이 있다면 한 가지만 사례로 들어서 얘기해 주세요.
탄소 중립 뭐 역행할 수 없는 이제 우리가 앞으로 나가야 될 방향인데 정책의 사례라고 하니까 저는 못내한이라서 장관님께서 어떤 답변을 하실까 지금 왜 제가 걱정을 하나 모르겠습니다. 예. 탄소 중립 실현을 위해서 적극적인 정책을 어떤 걸 펼치고 계십니까? 저도 궁금합니다. 뭐 몇 가지 있습니다. 가장 예. 중요한 것은 이제 우리가 탄소가 나오는 이유는 화석 연료를 많이 쓰기 때문입니다. 그렇겠죠.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에너지 효율을 높이고 화석 연료를 적게 쓰면 탄소 중립에 바로 기하는 방법입니다. 예. 그 외에 이제 탄소 중립은 기본적으로 기술을 통해서 이제 이루어 나가야 되는데요. 예. 탄소를 저감하는 기술들을 개발하는데 정부가 상당한 많은 연구개발 자금을 쓰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산업 중에서는 이제 탄소를 많이 배출하는 산업이 뭐냐면 철강, 철강, 하고요. 제철, 예, 그다음에 시멘트, 시멘트. 그다음에 석유화학 요 세 산업이 전체 산업에서 나오는 탄소의 한 70% 이상을 내꺼냅니다. 그렇습니까? 그 세계가. 예. 그 중에서 가장 많이 탄소를 배출하는 산업이 철강 산업입니다. 예. 예. 왜냐하면 철강 산업은 철강을 만들 때 안에 석탄을 넣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로를 이렇게 예, 데울 고로에서 때. 석탄을 넣기 때문에 그렇군요. 그래서 석탄 대신에 수소를 넣으면 예. 철강을 만드는 대신에 물이 나옵니다. 이산화탄소가 나오지 않고 예. 그래서 그거를 수소 환원 제철 기술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예. 이 기술은 철강 산업을 저탄소 산업으로 바꾸는 예. 아주 게임 체인저가 되는 기술입니다. 그렇겠네요. 그래서 정부는 이제 올해부터 시작해서 예. 상당한 돈을 넣어서 철강부터 시작해서 석유화학, 시멘트 이런 탄소를 많이 배출하는 업종에 대해서 예. 탄소 저감 기술을 확보하는 노력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결국 탄소 저감 기술은 우리가 화석 연료를 적게 쓰고 그렇죠. 또 기술을 통해서 낮춰가는 그런 전략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쪽으로 정부는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 앞으로 산업통상자원부가 새롭게 추진할 정책이나 중점적으로 추진할 핵심 정책에 들어보는 정책 언박싱 순서입니다. 올해 우리 경제가 이제 살아나려면은 사실 수출이 잘 되는 길 이외에는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 많은 분들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수출이 잘 되기 위해서는 물론 기업 경쟁력도 필요하지만 국가가 또 어떤 뒷받침을 해주냐에 따라서 많은 변화도 생길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어떤 정책을 추진하실 계획이신지요? 수출이 안 좋다, 또 무역 수입 적자가 많이 난다 이런 보도 때문에 아마 국민들께서 상당히 좀 걱정하지 않을까. 대한민국 건국 이래 가장 긴 무역 수지 적자 기간이다 이런 뉴스를 보면 사실은 이거 우리 아이들 괜찮을까 이런 걱정 조금 들거든요, 사실. 예. 일단 그 상황을 조금 말씀드리면 예. 수출은 이제 작년 하반기부터 시작해서 상당히 감소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예. 전 세계적으로 이제 경기가 안 좋기 때문에 우리 물건을 사는 나라들이 많지가 않습니다. 이 점도 줄었기 때문에 우리 수출이 좀 약해졌고요. 또 우리 수출 중에서도 한 20% 정도를 반도체가 차지했는데 전 세계로 반도체 수요가 많이 줄고 있습니다. 지금은. 예. 그래서 그 부분이 이제 수출을 좀 위축시키는 요인이고 또 하나는 이제 중국이 그동안에 계속 코로나 때문에 봉쇄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본격적으로 중국이 우리 큰 시장이었는데 제대로 역할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반도체 중국 그다음 또 하나는 우리가 에너지를 많이 사왔습니다. 맞습니다. 그게 이제 전부 무역 수지 적자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예. 중국 반도체 에너지 요 세 개가 우리의 그 무역 적자를 갖고 오는 가장 핵심적인 삼각파도를 요인입니다. 맞았네요.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대신 우리 산업은 예. 상당히 아직도 건실하고 잘 갖춰져 있습니다. 예. 그래서 언제든지 상황만 세계 경기만 좋아지면 우리는 또 그 꽃을 피울 수 있는 그런 산업은 갖추고 있습니다. 예. 다행히 이제 올 1월보다 2월달에 무역 수지가 한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다행이네요. 그다음에 이제 3월부터는 좀 더 줄어들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예. 그다음에 올 하반기에 이제 반도체 경기가 살아나면 예. 우리는 수출이 훨씬 나아질 걸로 보여집니다. 그렇군요. 또 하나는 이제 중국이 지금 다시 이제 리오프닝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중국의 수요가 살아나기 시작하면 우리 중국 수출이 좀 나아질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수출은 또 우리 무역수지는 개선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고 올 하반기나 내년 초쯤 되면 원래 건강한 모습으로 돌아가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정책적인 어떤 뒷받침을 구체적으로 하실 계획이신지요? 단기적인 정책과 장기적인 정책이 있습니다. 단기적으로 보면
기업들이 이제 그 수출할 때 필요한 여러 가지 자금이 필요한데요. 예. 자금 지원을 대폭 늘리고 있습니다. 특히 예. 중에서 이제 무역금융이라는 게 있는데 그렇죠. 올해 한 360조 원 정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어마어마한 액수네요. 상당한 규모의 예. 무역금융을 통해서 우리 기업이 수출하는 데로가 없도록 그렇게 음. 하고 또 해외 수출하기 위해서는 이제 인증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이 사전에 거쳐야 되는 과정들이 있습니다. 예. 이런 것들을 중소기업이 직접 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예. 정부가 나서서 직접 그런 걸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자, 제가 장관님 최근에요 새로운 경험을 했습니다. 그냥 대로변인데요. 사람이 없이 기계가 탁 로봇이 이렇게 서 있더라고요. 그래놓고 커피도 팔고 차도 팔고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딸하고 가서 야 여기서 진짜 얘가 만든 커피가 맛있을까 해가지고 주스를 시켰는데 저는 청포도 주스를 세상에 이렇게 맛있게 먹어본 적 처음이에요. 로봇이라는 게 우리 일상생활에 밀접하다 이런 느낌을 받았거든요. 혹시 로봇 정책과 관련해서 어떤 지원이 좀 있을까요, 장관님? 예, 로봇이 이제 예전부터 우리 곁에 있었습니다. 제조할 때도 사용했고요. 그렇죠. 예, 근데 부쩍 우리 가까이 온 것 같습니다. 식당에도 좀 보이고요. 맞습니다. 예. 그건 이제 로봇이 훨씬 영리해졌기 때문입니다. 근데 로봇에 AI가 들어가고 컴퓨터가 들어가고 하면서 상당히 영리해졌습니다. 그래서 예. 여러 가지를 할 수 있는 이제 가능성이 열려 있는데요. 정부에서도 이 로봇 산업을 대대적인 이 성장 산업으로 육성하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국가 발전의 동력은 과학기술이고 그 인재 양성이 가장 중요합니다. 특히 지금 이 4차 산업혁명과 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 속에서 국가가 살아남는 길은 오로지 뛰어난 과학기술 인재들을 많이 길러내는 것입니다. 가장 핵심이 되는 건 일단 로봇에 들어가는 기술들을 저희가 최고로 높여 나가야 될 거기 때문에 예. 로봇에 관련된 기술들을 개발하는데 상당히 많은 연구 개발을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 로봇이 개발되고 난 뒤에 이제 그걸 우리가 테스트를 해봐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국가 로봇 테스트 필드라고 해서 테스트를 할 수 있는 그런 장을 만듭니다. 거기서 로봇이 이제 성능이 테스트되고 그다음에 또 로봇을 누가 사줘서 써야 됩니다. 수요가 생겨야 됩니다. 맞습니다. 예, 그래서 로봇이 안전하고 제 기능을 할 수 있다는 걸 이제 입증하는 그런 실증 사업이라든지 또 수요를 하는 사람들에 대한 지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 개발 그다음에 테스트 그다음에 수요 창출 이걸 제가 일관되게 펼쳐 나갈 생각입니다. 그렇군요. 혹시 여기 계신 방청객분들 가운데 일반 도로에 조그만 샵이에요. 근데 거기서 로봇이 제조해 주는 뭐 음료 마신 적이 있으세요? 없으세요? 저는 근데 사실 굉장히 놀랐어요. 그리고 가격도 확실히 저렴하더라고요. 3천 몇백 원대인데 아마 일반 카페 들어갔으면은 한 7, 8천 원은 좋게 받았을 텐데 인건비가 안 드니까 이렇게 저렴하게 파는구나 그러면서 그 로봇이 사람이 있는 걸 인지를 하는지 한번 탁 손을 이렇게 딱 이렇게 찌르고 딱 갖다 주고 또 찌르고 갖다 주고 그래가지고 굉장히 신기한 경험을 했는데 아마 일상화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뭐 장관님하고 얘기하다 보니까 벌써 시간이 훌쩍 지나갔습니다. 마지막으로 산업 정책에 관심이 많은 국민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면 한 말씀 해주시죠. 예, 요즘 이제 경기가 좋지 않고 또 에너지도 이제 가격이 많이 오르고 해서 여러 가지 아마 걱정이 많아질 거로 생각이 듭니다. 예. 그다음에 또 미국이나 EU나 이런 중국이나 이런 다른 나라들이 자국 우선주의를 펼치면서 우리 산업에 대한 그런 이 공격도 상당히 거세지고 있다 이런 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동안에 산업화를 해 나오는데 성공했듯이 그 과정에서 항상 그 기회만 있었던 건 아닙니다. 항상 위기가 있었습니다. 맞습니다. 근데 그 위기를 한 단계 넘어서면 우리가 또 상당히 큰 혜택을 받는 또 그런 기회가 열리게 되는 경우를 제가 많이 봤는데요. 그래서 이번 위기를 저희가 정부와 또 기업 또 우리 가게가 잘 협조해서 넘기면 상당히 또 좋은 그 경제적인 그런 그 앞날이 열릴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렇군요. 예, 지금은 상당히 좀 어렵지만 다 같이 힘을 합쳐서 이 위기를 잘 헤쳐나갈 수 있기를 기대하고 또 정부도 그런 면에서 솔선수범해서 정책적인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렇군요. 지금은 어렵지만 이 또한 지나가리라 뭐 이런 광고 예. 문구도 있는데 어려움을 잘 극복하면 대한민국이 항상
극복하고 나면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더라고요. 이번 기회에도 꼭 대한민국에 그런 상황이 펼쳐지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산업통상자원부를 이끌고 계신 요즘 정말 제일 바쁘신 장관님이시죠. 이창양 장관님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네, KTV 국정대담 국민인권 장관이 답하다 산업통상자원부 장관님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정책에 대해서 궁금증 많이 풀리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자, 유튜브 검색창에요. 정책 플랫폼 치시면은요 다시 보기 기능이 있으니까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다음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